피드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스 피드프로 최지희 농사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특히 그 퇴직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집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처럼 직원 관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정말 그 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좀 전문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전문가님 오셨는데요. 인사 한번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쟁력개발연구소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눠볼 내용은요. 우리 그 조직 관리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직접 제작하신 우리 이정희 소장님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조금 더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직원 관리는 어려운가? 이 주제로 한번 좀, 소장님의 얘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카드뉴스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잘 몰라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내가 경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누구나 다 사람들과 일한다면 다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들 같은 것들이 많죠. 뭐 멍청하다거나 또는 고집이 세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거나 직원들한테요?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시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다르다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다르다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달라요. 그리고 역량도 달라요. 기대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했다. 또는 간호사, RN들을 채용을 했다 그러면 RN은 특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량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난 돈 받으려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 기여하고 또는 환자들한테 어떤 라포를 형성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거나 도움받는 걸 그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다르기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 자체,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대표님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재를 어떻게 하면 더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다른데 서로 다른 것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달라서 공격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뉴질랜드의 한 그 의원이 얘기했나요? 이제 오케이 부모가 좀 떠오르네요. 그거 모르실 텐데 사람들이? 세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어렵거나 사람을 다루는 걸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모르죠. 저희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애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사람을 다룰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또는 제일 예민한 부분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틀렸다거나 그 감정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라기보다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보면 감정적으로 직원들한테 화가 날 수는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나빠 있어요.
그럼 나가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도 이제 퇴직한 직원이 감정 문제 때문에 노동청에 이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들 많이 상담도 하고 실제 사건을 대리하기도 하는데요. 이 인터뷰를 해보면 이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 나갈 때 뭔가 좀 수고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라도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원래 좀 우리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본인이 일을 좀 잘 못해서 다른 직원들도 사실 힘들어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 나 더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하는 사장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노동청에 가는 경우 사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을 받는다던가 특히나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어떤 힐난이나 질책을 받았을 때 상당한 감정을 이제 내가 다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에는 마음을 문을 닫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주고 함께 가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칙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은 일단 경영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노출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최종 그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5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욕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사실은 난 적당히 일하고 싶고, 대충 일하고 싶고, 환자고 나발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 우리 환자한테 라포를 형성해, 이런 주문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않죠. 직원이 현재 어떤 것들을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나 어떤 불만이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푸시만 한다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영자는 최대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면 좋으냐면 제도나 논리로 처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쪽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제도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경영자가 약자가 아니라 직원이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아무리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직원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좀 진화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경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경영자들이 해야 될 일의 메인 핵심적인 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게 서로가 서로 북돋아주도록 만들거나 조직 문화를 만드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의사는 진료를 보다 보니까 환경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기업은 경영을 하시는 분이 경영만 하시기도 하거든요. 설사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경영자가 일단 되고 나면 인사나 또는 이런 경영, 매니지먼트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럴 시간도 있고. 근데 의사는 진료를 의사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면 중에 하나가 그거죠. 네, 그런 좀 큰 차이가 사실은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제 일반 그렇죠. 기업과 병의원의 이제 특수한 그런 상황. 네네네. 내가 이제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진료라고 하는 어떤 실무적이기도 하면서 A부터 Z까지 모든 치료와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요. 예. 나랑 친하게 지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삐져가지고 또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도 사실은 그렇죠. 네, 말다툼 하나로 다시는 안 보다가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경영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오른팔로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직원들한테 쉰 소리가 아쉬운 소리를 그 직원한테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사람과의 어떤 일정 정도 심리 관계들은 관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틀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또 매니지먼트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그 친구가 다른 직원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려운 그러니까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간 관리 역할로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 매니저들이. 어떤 이제 뭐 행정 그런 그 부의 뭐 과장님 내지 이제 뭐 부원장님까지 두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 중간 관리자가 제일 어렵잖아요. 네, 위에 이제 원장님의 어떤 니즈도 맞춰야 되고 의도도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또 전달도 해야 그렇죠. 되고 우리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두 욕구 사이에 이게 충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면 매니지먼트가 되게 쉬워지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직원들이 원하는 바, 즉 니즈를 이해하고 그 니즈를 맞춘 뭐 욕구든 감정이든 환경이든 심리든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내가 맞춰주라고 하는 그 방향인데 그러면 사람을 다루긴 쉬운데 결국 원장님들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게 제가 맞춰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맞춰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니즈를 알면요. 니즈를 알면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 심리를 모르면 상대패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상대패가 어떤 건지 대충 알면 리드할 수 있잖아요. 아, 고수 많지 이제 오래돼서. 뭔가 어떤 사람의 욕구라든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알고 그걸 다 거기에 맞춰주라는 의미는 아니라. 아니고. 예, 맞춰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게 되면 상대방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리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네. 내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쪽하고 어떻게 대화 나눠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촉이, 그러니까 좀 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좀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겠죠. 네.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게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문학들이 경영의 평가나 보상의 제도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이론들을 알거나 그 이론들이 적용돼서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법이 몸에 배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직원들과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묻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요. 네,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 직원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조직을 경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좋은 그 말씀 해주신 프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직원 관리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원인도 알아보고 확실한 그런 솔루션도 들어봤는데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기대해주세요.